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이 투자라고 그러는 것은 투자자의 확인과 그 다음에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걸 보면은 특별히 부동산에서 미래 가치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래 가치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사람의 삶의 미래를 보는 걸 점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점쟁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예견을 하죠.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과연 점쟁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다수 맞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토지를 보고 이 토지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제목이 평당 3.3평방미터당 1,000만 원짜리 땅을 잡아라 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고속도로가 생겼다라고 그런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에서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는 둘째 쳐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고속도로를 항상 다니면서 유심히 보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인터체인지에서 나가서 몇 메다 이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날개 부분이라고 그러죠. 날개 부분에 가서 몇 메다 정도에 가면은 보편적으로 음식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류 매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판매장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터체인지 코너에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50m, 100m 가서 A라고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경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정확하게 인터체인지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편서부터 지난 4편까지의 그 방송을 이제 보시면은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IC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되겠다라고 우리는 구리서부터 세종시까지 가는 제2경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과연 어떻게 나오고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학습 효과로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구리에서 세종까지 가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을 서울에서 문산고속도로에서 찾아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나 철도의 역사에서 과연 미래가치나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나올 건가 선택을 여러분이 탁월한 판단에 의해서 하시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땅에 의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서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신다라고 그런다면은 최근의 전세난이나 또 아니면 주택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업자들이 보통 강북에서 찾는 금액은 최하 1,500만 원짜리서부터 2,000만 원인데 왜 최하 1,500이다라고 하면 1,500짜리 땅을 갖다가 보통 매수하게 되면은 바로 외진 지역이라 이제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빌라나 이런 것이 안 나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내외, 1,700에서 2,000만 원까지인데 이게 3.3평방미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가만히 해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데 가서 3억이나 4억을 주고 빌라를 매입을 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주변에 가서 그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갖다 평당 최하 100여만 원에서부터 한 4,500만 원 되는 그 토지를 매입하시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빌라 가격과 그 다음에 그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지역의 주변의 땅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파트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고양시라 우리는 일산 신도시에다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이 올랐을 때 바로 뭐냐면 강남은 뭐 5천만 원이 올랐다라고 우리는 이제 자료가 아니고 이제 어느 그 전문가의 이제 글을 봤습니다. 그럼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 놓고 한 지역이 1,000만 원 오르면은 한 지역이 5천만 원 뭐 올랐다 이거. 그럼 당연히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도권 남쪽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북쪽에 위험한 데를 얘기하냐? 그러면 거기는 사람 살지 않고 어떻게 동물만 삽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수익이 어디서 날 건가를 갖다가 보셔야 되죠. 제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 포천 같은데 밀락지구에서 포천읍을 넘어가시죠. 그럼 뭐 여러분 철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쪽 지역 가면은 도로변에 송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음식점과 그 다음에 의류 할인 매장들 있죠. 여기 경매 나오는 거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김포를 가시다가 보면은 김포에 이제 지금 강화까지 가는 도로가 있죠. 국도가 있죠. 그 도로변에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도로변은 지금 얼마냐면 2천만 원대, 1,500에서 2천만 원대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시든 안 하시든 투자를 몇백만 원짜리 해서 몇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남에 가셔서 투자를 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는가? 이게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왼쪽에 파란 선이 있는데 저게 77번 국도, 보통 얘기하는 자유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게 이제 자유로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주황색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1번 국도, 목포에서 신의주, 평양 신의 서울을 거쳐서 평양 신의주까지 가는 1번 국도 통일로입니다. 그 가운데로 나오는 도로예요. 알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서 가치를 분석을 했을 땐 통일로변에 뭐가 있냐? 자유로변에 뭐가 있냐? 결국은 가운데 도로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는데 이것이 총 35.2km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앞으로 민자고속도로긴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고 그 다음에 저 고속도로가 마곡나들목이라고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현천에서 마곡나들목이다라는 게 저게 어디로 가냐면은 광명시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이것이 어디냐 홍성으로 해서 익산까지 갑니다. 이것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제일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를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구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리에서 지금 포천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세종시까지 하는 고속도로가 뜨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최근에 포천까지 땅가격에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전문가들이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미래가치 분석, 그 지역의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을 판단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듯이 바로 뭐냐, 전문가 여러분들이나 또 아니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앞으로의 가치는 지금보다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러는 거를,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1차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토지 보상이 4월 달에 진행되고 3차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020년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고향이 이쪽이다가 보니까는 지역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봐보고, 파주에 가서 물어봐보고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저희 동창들,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죠, 중학교, 제가 이제 고등학교서부터는 올라왔는데, 저희 봉일천 초등학교나 아니면 문산 중학교의 동창들 보고 물어보면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2016년도에 받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동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창들은 모릅니다, 이 내용.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여기서 인터체인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동창들 보고 물어보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 드려서 향후 이 지역은 제 겨눈입니다. 제가 점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땅값이 1,000만 원이 될 거다라고 그러는 데가 3개 지역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도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로드 이제 길을 갖다가 이제 비춰주는 그 화면을 갖다 제가 캡처로 떠났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현재 가치라는 건 개발이 끝난 거예요. 이용 가치라는 건 현재 공사 중이에요. 미래 가치라는 건 지금 착공 전인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대해서 이제 빵 터트려 놨지만 지금 현재 뭐냐면 깃발 꽂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직은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 지나게 되면 이쪽 지역의 땅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형질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땅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집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최고 많이 올라가면 한 10여 배도 올라간다. 그러나 안 올라가더라도 2~3배는 분명히 올라간다. 어떻게 될 때?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 가치예요. 왜 그러냐? 아무 땅이나 보고 그저 여기가 뭐 하니까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이제 옛날이 아니죠. 호랑이 담배 태던 시절의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이 정보의 가치. 자, 여러분들 사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가 난무합니다. 이 정보가 난무하는데 과거에는 전문가라는 게 뭐냐, 도면 한 장 빼가지고 뭐 사장님, 사모님 여기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앞으로 이게 상업지역이 될 땅이고 뭐고, 이거는 옛날에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정보는 공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라는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보 중에서 이 정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특별히 토지는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과거의 가치만 알고 미래 가치는 전혀 모릅니다. 주식보다도 더합니다. 주식은 기업 가치라도 분석이 하죠. 토지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함부로 사실은 땅에다가 미래 가치라는 말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는데, 현재는 분명히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이겨나가는 게 가치예요. 앞으로에 나오는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인생, 토지의 미래 인생, 이게 가치입니다. 현재 가격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글을 쓸 때 여러분 미래 가치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 다시 한번 오면은 2014년 12월 10일 날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3월 8일 날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8월 7일 날 실시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634필지에 35점 정확하게 2k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5년도 8월 28일 날 보상 공고가 1차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10월 21일 날 보상 공고 2차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30일 일단 기공식을 했어요. 그래 놓고 2016년도에는 얼마가 지금 예산이 배정됐냐면 8,90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까지 모두 합쳐서 약 2조라 우리는 돈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또 주변 환경에 또 주변에 미치는 주변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보상금이 또 풀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도로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로를 분석하는 거는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IC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리 샘플을 한번 그냥 겪어보면 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볼, 이걸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경험을 어디서 했냐? 여러분이 투자 안 하셔도 되세요.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자 구상 단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실행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으셨어요? 네 번째 단계인 실행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이미 끝났고 실시 설계도 이제 끝났다. 이제 공사를 이제 막 들어가는 중이다. 막 시작하기 전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서부터 도로의 가치, 주변의 IC의 가치가 어떻게 변경될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점쟁이처럼. 점쟁이는 사람의 미래를 소위 말해서 예측하는 사람이죠. 근데 토지에 대한 이거는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라고 그러는 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검색어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계수, 지수에 의한 분석이 있는데 이때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 외국에서는 보통 그 부동산의 주택에 대한 사이클이 17년에서 18년입니다. 근데 외국하고 안 맞죠, 우리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10년을 가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땐 이게 4, 5년으로 또 줄어들어요. 근데 경기가 나쁘게 되면 한 또 10년으로, 더 나쁘게 되면 더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자기 현재의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분석하듯이 바로 이 지역에서는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봐 보시면은 앞으로 투자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황색 선으로 두 개가 나가는데 가운데로 나가는데 우선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있죠. 이게 제1 외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파주에 가면 LG의 LCD 공장이 있죠. 이 LCD 공장이 월롱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월롱으로 지나가는 것이 제2 외곽,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터체인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유념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현천 IC 이건 77번 자유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전 IC 행주, 그 다음에 고양 JC는 요게 제1 외곽 순환도로,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외곽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라 그러죠. 여기서 정션 체인지가 나오는데 다만 여기 현천서부터 고양 JC까지는 그린벨트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다만 여기서 식사, 설문, 금천, 월롱, 잔단, 내포 IC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빨간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설문 운정 IC와 식사 사리원 IC, 아직은 이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월롱 IC, 월롱 IC에는 그냥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데, 요 세 군데 지역에서 약 1,000만 원짜리 땅이 나오지 아니할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한 인터체인지를 오늘서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유념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고양 JC와 행신 IC와 그 다음에 화전 현천 IC인데, 여기서는 아파트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제가 상암지구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난지도 쓰레기장 아시죠? 바로 뒤에가 상암지구입니다. 여기 아파트 가격 꽤 비쌉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85평방미터라고 그러는 것이 약 9억대까지, 이제 약 8억에서 9억대까지 가는 거로 아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덕이지구가 2016년 금년도에 분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주산성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산처럼 돼 있죠. 바로 뒤가 지금 얘기하는 상암지구인데, 바로 옆이 뭐냐면 덕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색이라고 많이 아시죠? 수색의 바로 옆이 향동지구예요. 그래서 이 향동지구와 덕이지구를, 물론 이제 분양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이제 뭐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년도서부터 첫 분양이 시작될 텐데, 여기는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 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딱 경계선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덕이지구 향동지구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시장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원흥지구와 삼성지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700만 원, 8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바로 뭐냐면은 상암동, 소위 말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강변도로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 10분, 20분 이내로 줄어들다가 보니까는 저 지역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보편적으로 약 1억에서 1억 5천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지역보다 원흥지구, 삼성지구, 여기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이 향동지구와 덕이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자, 여기에서 이 고속도로 주변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